첫 번째 가보죠. 벌건 대낮에 무인점 절도입니다. 또 무인점프네요. 자, 기가 막힌 좀 사건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인점포 입장하는 손님. 예, 입장하고 계세요. 손님입니다. 자, 그 뒤로 따라서 슬쩍 들어오는 저 모자맨 주목해 주세요. 자, 손님이 과자를 집어서 계산하고 나가니까 자, 계속 갑자기 저 모자 돈통을 뜯기 시작합니다. 예, 한참 막 뜯고 있는데 다른 손님이 딱 들어오니까 아유, 잘 아닌 척, 예, 아우 뭐가 맛있으려나 하고 막 괜히 막 고르는 척하고 있죠. 자, 이제 다른 손님이 또 또 손님 나가니까 돈통을 또 뜯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열었어요. 결국 현금 뭉치를 저렇게 챙겨서 탈환합니다. 자, 어지간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저 끈기와 집념으로 공부를 했으면 진짜 변호사가 됐을 텐데. 자, 손님이 왔을 때는 뭐 물건 고르는 척, 나가면은 돈통을 뜯고. 네, 지난 10일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무인점포에서요. 이 손님이랑 행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남녀 일당이 무인 결제기를 훼손하고 현금을 털어갔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 그리고 여자 1명 이렇게 총 3명이서요. 가게 근처에서 어슬렁거렸고 그중에 남성 1명이 얼굴을 가린 채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이 피해 점주에 따르면요. 이 주범 남성은 손님이 볼 때는 물건을 고르거나 결제하는 척하고 안 볼 때 자신이 가져온 도구로 이 결제기를 뜯었다고 합니다. 이 결제기는요, 심지어 이 전면 유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이는 위치였는데도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당은 밖에서 망을 봤고요. 이 주범은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결제기를 완전히 파손하고 현금을 몽땅 꺼내갔습니다. 자, 그런데 나흘 뒤에 일당으로 보이는 남성이 찾아왔다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 점주의 말에 따르면 지금 저렇게 무인 결제 같은 거 다 뜯어냈으니까 저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하고 이제 다시 영업을 정상화하기가 무섭게 같은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가 4일 뒤에 찾아왔다가 그때는 점주가 경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놀라서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도 무인 점포 관련된 절도 여러 차례 봤지만 이런 형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점주들의 피해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제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단독 범행이 아니고 바깥에서 망을 보는 그런 사람들까지 한 3명 정도가 함께 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만 피해를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네. 무인점 지금 절도 신고를 해도 경찰이 수사 안 해줘야 하셨던 그 문자 기억나는데요. 예. 여기 사건 반장에서 나온다고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 잘 수사해서 범인을 잡아주셔야 이런 또 소상공인들 또 일을 하는 데에도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 보죠. 과장 오토바이 세워주자 점점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화면 왼쪽 주목해 주세요. 오토바이 쿵 넘어졌어요, 지금. 저걸 다시 세우려고 잘하고 아이고 세웠다. 자, 일단 타고 가는데 가다가 또 쾅 합니다. 쿵 주변에서 말이죠. 아이고 불쌍해라 해 저렇게 도와주셨는데 딱 보니까 술 냄새 풀풀. 아하, 바로 음주운전. 자, 다른 시민들 막 와가지고요. 경찰 신고했어요. 경찰 왔어. 자, 경찰차가 도착을 하자. 나 도망갈래 하면서 지금 막 음주 측정 거부하고 아유 지가 어째 잡혀야지 추려다가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때가 말이죠 아침 6시였다는데 출근길에 정말 음주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러게요. 저게 지난달 8일입니다. 보시면 좀 어둑어둑하지 않습니까? 아침 6시 30분이에요. 사실 새벽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시간까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만취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오토바이를 가누지를 못해서 처음에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시민들이 도와주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만류를 했는데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도망을 가려고 하고 심지어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그거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음주운전 측정에도 불응해서 현행범 체포당했습니다. 자, 왠지 저렇게 음주운전 적발을 가지고도 저렇게 부르르 떠는 거 도망을 어떻게든 가려고 했던 거 보면 뭔가 좀 구린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좀 이건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자 원래는 인적 사항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토바이가 있으면 뒤에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판 딱 찍어서 확인하니까 350만 원 벌금 안 되고 수배된 상황인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제일 처음에는 선량하게 시민들이 와서 오토바이를 탁 세워주려고 했는데
술 냄새가 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말리니까 내 인생 네가 왜 신경 쓰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 이 사람에게 음주 측정 불응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게 음주 측정 불응하면 1년에서 6년까지의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무면허 운전했으니까 무면허로 처벌받고 과거에 350만 원 안 냈는 것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함께 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피아노 강사가 학부모와 이 대화한 카톡 하나를 공개했는데 어머니, 오늘 아이가 피아노 연습을 하기 싫었든지 피아노에 낙서를 해서 제가 혼을 좀 냈더니 그만 울고 말았어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자, 학원에 찾아온 그 학생의 어머니, 아유 선생님 죄송해요 라고 했을까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요? 삐를 하잖아요. 진정성이 없다고 해서 생겨. 그러면 바로 개봉이 풀리세요? 네, 풀려서 죄송하다고 얘기해주세요. 내가 사진 찍었고 우리 신랑도 보여줄게. 그래야지 난 이해할 것 같아요. 기분이 풀리시냐고? 풀리겠죠. 이제 이건데 일단 물고 하라고. 일단 물고. 너는 을이야. 내가 갑이고 나는 학부모야. 그러면 네가 지금 애를 뭐라 했잖아. 네 일단 물고 하나 있어야 돼. 이건 대드는 거야.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안 하고 다 대드는 거야. 너는 너 엄마 아버지가 뭐라 해두면 대드는 스타일이야. 진작에 왜 말을 안 하네? 말하지 못해 하는 것 같아. 선생님 똑바로 행동하세요. 학부모가 얘기를 하면 무조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야 되지. 대드는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와요. 이야, 저렇게 하면서까지 피아노 학원 해야 됩니까, 저거? 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된 내용이고요. 피아노 강사가 작성한 글에 따르면 이 저 상황 얼마 전에 이 학생이 피아노 수업 시간에 연습을 거부하면서 교재를 던졌고 강사가 연습실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울먹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랬는데요. 이번엔 이 학생이 피아노 건반에 낙서를 해서 강사가 결국 언성을 높였고 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당시에 일단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강사가 학생 어머니에게 저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 어머니가 강사한테 전화해서 피아노 건반 까진 곳 없냐라면서 사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연 6일 뒤에 이 딸을 학원에 그만 보내겠다면서 교재를 가져가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에 찾아와서요. 이 학생 어머니가 딸이 혼난 당일에 당신이 소리 지른 건 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딸만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했냐. 애 자존심 상하게 왜 다른 애들 다 있는 데서 뭐라고 했냐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이 강사가 이 학생 다른 방에 따로 데려가서 훈육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학생 어머니는 방에서 얘기한들 애들이 밖에서 다 들었을 텐데라고 받아쳤고 이어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제일 좀 귀가 좀 쫑긋해지는 부분은 아마 무릎을 꿇었다라는 부분 같은데요. 그걸 또 저 학생의 어머니가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또 소송까지 했다고 했다던데요.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 녹취를 들으신 전반부에 처음부터 이제 무릎을 꿇으라고 하니까 왜 내가 무릎까지 꿇어야 되냐라고 이제 강사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이 약간 좀 말다툼이 심해지고 약간 몸싸움까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나오니까 이 강사가 약간 울먹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제 어머니가 둘이 있을 때는 또박또박 말 잘하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 오니까 나 나쁜 사람 만들려고 일부러 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들으신 것처럼 내가 을이고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무릎을 꿇고 또 그걸 이제 촬영까지 다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내용에 지금 저 강사분이 올린 거에 따르면 아이를 계속해서 이 심리 상담 같은 걸 받기 위해서 그 비용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물론 저희가 이 학생 어머니 얘기를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녹취 내용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피아노 학원 선생님의 입장만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저 녹취를 들으면
그래서 뭐예요? 달라질 건 없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전옥치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물론 지금 이 피아노 학원 원장 그리고 뭐 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한테 뭐 좀 다소 소리를 질렀던 거나 처음에 학부모를 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학부모가 보여준 태도는 이거는 오히려 이쪽에서 오히려 소송을 걸면 걸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이게 무슨 뭐 아동학대로 소송당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약간 목소리를 높인 정도 수준 가지고 이게 아동학대가 되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뭐 전국에 있는 선생님 다 아동학대범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지금 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이 학부모가 했다면 이 학부모에게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간의 협박이 수반돼서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한 거라면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오히려 이건 역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는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 피아노 선생님은요, 이 어린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으니까 아이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자, 만약 이 녹취 속의 학부모님 왜 한쪽 얘기만 듣고 이렇게 방송을 하냐 생각하시면 저희에게 꼭 좀 연락 주세요.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국가대표급 젓가락 신공입니다.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예. 어느 여중에 붙은 공보원입니다. 우리 학교 여장사를 찾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요즘 위와 같이 90도 이상 휘어진 젓가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 학생을 찾아내서 국가대표 역도 선수로 발굴하고자 하오니 아는 학생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저렇게 실제 구부러진 젓가락을 사진을 저렇게 실물을 저렇게 붙여놨는데 승현님. 네네. 이런 젓가락이 이제 여러 개 나왔다고 해요. 진짜 이게 꿈나무 육성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경고가 목적일까요? 사실 저 학교가 역도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정확하게 이렇게 그 젓가락이 90도로 굽어져 있는 게 한두 개 나온 게 아니라 저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재치 있게 경고를 했는 거죠. 위 학생을 찾아내서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로 발굴하고자 한다. 현장을 목격했거나 이를 아는 학생은 신고를 바란다. 혹은 자진해서 체육과 선생님에게 오면 국가대표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학생들 그 젓가락도 학교의 어떤 물품이니까요. 화가 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90도로 기울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너의 이름은 계속 춘자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개명을 했는데도 옛날 이름을 계속 부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내는 나이대에 비해서 좀 이 특이한 이름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철학원에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 이름 쓰면 남편이 다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찝찝하던 차에 결국 개명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개명 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춘자에서 선영이로 이름을 바꿨으면요. 계속 춘자야 이렇게 부른다는 건데 이 아내가 나는 그 이름에 좋은 추억도 없고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 남편은 나는 춘자인 아내를 만난 건데 왜 개명된 선영이로 부르기를 강요하냐?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네가 이름을 바꾸고 철학원에서 말하는 걸 믿냐라면서 10년 넘게 부른 너의 이름을 한순간에 바꿀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요구를 하는데 내 요구대로 이름 불러주는 게 맞지 않나? 또 철학원에서 말한 대로 남편에게도 좋을 것 없을 것 같은데 내 요구가 좀 이기적인 거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속도 좀 내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시는 이 춘자란 조남을 쓰고 계시는 분들께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자 도금이 좀 이상 어색해서이지 지금 계절에 딱 어울리는 예쁜 이름 아니겠습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내가 결혼을 결심했던 여자도 프로포즈했던 여자도 또 1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여자도 다 춘자였어. 난 선영이 별로야. 어색해. 다른 여자 같아. 춘자가 좋다규.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그래, 너 부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불러. 그런데 철학원에서 옛날 이름 계속 부르면 신랑 팔다리 하나 부러진다고 하더라. 불러 빨리 X. 좋고. 자, 양 변호사님부터. 아니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김추세 꽃.
내가 꽃이라고 불러줘야 꽃이 되는 겁니다. 나를 꽃이라고 불러달라는데 왜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 자기를 뭐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자, 우리 승현. 뭐 그 마지막에 그 남편한테 그렇게 험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뭐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아내가 두부를 좋아하면 채소를 좋아하면 채소 먹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으니까요. 불러달라고 하는 이름 불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제 주변에는 개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 네, 그런데 개명을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름이 남이 부를 때 내가 뭐 싫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땐 개명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체가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이 이름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전 이름을 자꾸 부릅니까? 이거는 이름을 개명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춘자라는 이름이 이쁘지만 일단 네. 바꾸면 이상. 네, 일단 이름성님 실수로 전 이름 부를 수는 있지만 노력은 해야지 하셨고요. 신비주의 남쌤님 저거 놀리려고 열받으라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김용신님 부산 사는 우리 이모 박춘자님 잘 지내시죠 하셨고요. 홍홍님도 내 옛날 동료 춘자님 생각나네요 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쁜 이름입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